왜냐면 형님이 네. 저는 솔직히 영화도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 안에 모든 이야기와 서사와 모든 것들이 담겼잖아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네. 그 영화는 어떤 영화일 것 같은지. 복수극일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봐서 얘네들은 없어지는 게 대한민국 발전에 낫겠다라고 생각되면 네. 주저없이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어차피 악마라고 불리는데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 진영에서 유일하게 술을 한잔하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아니, 술 먹으면 분명히 촬영 때문에 차 갖고 다닐 텐데 이거 집에 어떻게 가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대박 114 대리운전 앱을 통해서, 대리를 통해서 집에 귀가를 합니다. 안전하게. 대박 114 대리는 뭐 제가 광고 뭐 이걸 떠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운행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운행 내역인데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거든요. 근데 대리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내가 술을 먹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대리가 안 잡히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대박 114 대리운전을 통해서 대리를 부르게 되면 배차가 굉장히 빠르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대박 114 대리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하고 친절하다. 여기가 굉장히 이벤트도 많습니다. 아래에 저희가 이제 더보기나 댓글에 설치 링크를 고정을 해놓는데요. 설치 링크를 통하여 설치한 모든 고객한테는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5명 추천 시 교촌 세트를 또 증정해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용 내역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 추천 시마다 또 메가커피 쿠폰 증정을 해드려요. 요것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용 금액의 10%를 항상 적립을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일정 금액이 넘으면 내 통장으로 현금처럼 찾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래에 나가시는 링크를 통해서 대박 114 대리를 꼭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말 제가 여러 어플도 써봤지만 정말 대박 114 대리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꾸준히 쓰고 있고 지금도 대리를 불러서 귀가를 할 예정입니다. 대박 114 대리 많은 설치 부탁드리고요. 이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하다는 거 깨달으실 겁니다. 설치 고고! 영화평론가의 거장 거의없다 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장은 그런 얘기 하지 마. 예. 대장. 대장. 정철학실 2부는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예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악마화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 이번 대선 때는 이재명 악마화는 네. 우리 스스로 돌파해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평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알리고 있어요. 자, 거업형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영화평론계의 대장이 본 네. 어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뭐 그게 인간 이재명도 좋고 정치인 이재명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들이 보기에 악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기득권의 시각에서의 악마. 기득권의 보기에 악마거든요. 사실 기득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본인이 기득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혹은 기득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고 혹은 땅값이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들. 땅값이 올라가는 얘기가 뭐야?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좀 더 상류층의 삶을 살고 싶다. 기득권이 되고 싶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마화하는 사람이란 뭘까요? 반기득권적인 날카로웠다. 네. 역시 형님. 반기득권적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네. 반기득권적인 일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네. 저런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득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지예요. 많이 벌면 솔직히 세금 많이 내잖아요. 네. 나도 솔직히 내가 세금 이렇게 많이 내고 살 줄 몰랐어. 낼 때마다 피눈물이 흘러 그냥. 근데 내가 그렇게 빡세게 낸 세금을 나보다 훨씬 못한 인간들한테 쓴다고?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네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 돈으로 내가 세금 다 냈더니 왜 그렇지. 저런. 왜 저런 사람들한테 써? 차라리 우리 세금 좀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어디 저기 막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런 쪽에 쓰지, 이런 쪽에 몰빵을 하지 라고 좀 생각을 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싫어해요. 이재명 악마화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이거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근데 진짜로. 네. 예전에 우리 이제 6.25 때 말이죠. 국군이 북한군을 만나서 싸울 때 그 자리에서 승진을 많이 시켰어. 이번 전투에서 살아남으면 뭐야 너 원래 뭐였어? 오케이 너 부사관. 근데 지휘관으로 올릴 때 있잖아요. 네. 지휘관으로 올릴 때 어떤 사람들을 많이 올렸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 북한군이 욕하는 사람들을 올렸어요. 네. 그 기준 그거 하나였어. 그러네.
야 북한 놈들이 진짜 싫어한다 이게. 너 지휘관에 세상을 물론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건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기득권이 싫어한다? 그러면 서민과 중산층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득권이 또 누구 싫어했죠? 김대중 싫어했어요. 아 DJ 뭐라 그랬죠? 북한 편이라 그랬어요. 네. 빨 땡땡. 네. 근데 지금 기득권 뭐 건축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송국을 갖고 있는 거대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뭐라고 불러요? 저거 레드네 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우리 입장에선 정말 쓸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맞네요. 네. 여기서 더 생각을 더 뻗어나가면 물론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것 같고 저는 정치인들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생각을 하면 일단 두 가지가 걱정이 돼요. 네, 첫 번째는 저 상황에서 인간이 복수심을 품지 않는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안에서 갈무리가 됐구나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열성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좀 색깔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평가를 해주신 분도 여럿 계셨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변화가 네. 국가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그런 좋은 변화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서 만들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 달릴 거예요. 어떤 분은 야 세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조져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지지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다 같이 좀 상식이 통하고 제대로 된 세상을 살고 싶다 라고 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봐요. 저는 한동안 그게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모든 문학작품이나 이런 거에 등장했던 복수를 원하는 사람의 끝은 결국 복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복수에 미쳐서 괴물이 돼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문학적으로 영화적으로 이재명 대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그렇게 되게 충분한 조건이 있었단 말이지. 어떤 영화를 찾아봐도 이 정도로 한 사람이 탄압을 받는 경우는 잘 없어. 차라리 어디 독재 정부는 죽여버리지 그냥. 그러네. 근데 이제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괴롭혔단 말이지. 근데 그걸 버텼는데 그 사람한테서 별로 그렇게 복수에 미친 느낌이 들지 않아.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야, 근데 이게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은 게 어느 방송에 가도 또 형님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깊게 평가하진 않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모이면 나중에 저는 이게 주류의 인식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를 영화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존경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이재명을 왜 그렇게 좀 약간 좋아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왜 그럴까? 여기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7대3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7이 보기에 윤석열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뭐 다르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건 윤석열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 사실 문화예술인들은 그런 거에 더 민감해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 왜냐면 남의 행동을 보고 분석해서 연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동작, 액션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남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관찰력의 문제니까. 왜냐면 그들은 그게 업이니까. 그렇죠. 밥 먹고 하는 일이 생업이니까. 당연히 프로게이머가 일반인보다 게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예술계가 보수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뭐가 잘 된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경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뭐 했어요? 블랙리스트 만들었죠?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유일하게 넷플릭스랑 같이 협업해서 찍은 영화가 옥자예요. 그 옥자가 언제 나왔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나왔어요. 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한강 작가도 블랙리스트에 있었죠? 있었어요. 네. 이창동 감독도 블랙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유명 배우들은 다 있었잖아요. 송강호도 있었고요. 네, 송강호, 뭐. 기가 막힌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죠. 비하인드 또 나오는구나. 영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이제 상호 문화 교류 해가지고요. 유명한 한국 영화들을 영국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박근혜가 쫄래쫄래 갔어요. 근데 여기 영화 프로그램 이미 다 짜놨어. 그 중에는 송강호가 나온 영화가 4편인가 그랬어요. 엄청 많았네. 왜냐면 한국 1000만 영화 중에서 송강호 나온 영화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박근혜가 거기 딱 가는 순간 그 프로그램이 새로 짜여졌어요. 왜요? 박근혜가 송강호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바뀐 거예요? 네. 와. 변호인을 CJ에서 아마 투자 배급한다 그랬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쫓아간 게 CJ였었습니다. 그리고 CJ 당시 회장은 실제로 감옥에 갔어요. 와, 좋아하겠냐고. 그런 일이 있었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네. 좋아할 수가 없지. 사실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자유 거리지만 제일 자유의 가치를 두는 건 예술인들이거든요. 아, 그러게요. 예술인들은 지 멋대로 살게 내비둬야 돼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뭔 자유예요? 뭐 변질된 자유도 아니고 이상한 거야, 뭐는? 마누라로부터의 자유가 아닐까. 아, 그치. 네. 그걸 좀 맞는 술 먹을 자유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약간 그런 피약성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즐거움까지는 아닌데 그게 익숙한 거야. 익숙한. 왜냐면 대학교 때까지 아버지한테 고모수 두드러 쳐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놀랍잖아. 그 집안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나한테 고분고분할 여자를 고를 만도 하잖아? 근데 안 그랬잖아. 나를 꽉 누르고 억압하는 여자를 골랐잖아. 나는 그게 이제 하도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 일리 있는데요. 그 상태가 자연스러운 거야. 누가 나를 꽉 누르고 너 이거 해. 오히려 그게 마음 편한 거야. 왜냐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본인한테 맛본 적도 없는 걸 제1의 가치로 둘러세운 거야. 물론 정치적으로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정준희 교수 방송 보면 많이 나와요. 어쨌든 뭐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의 보수 정부가 문화예술계를 억압하고 또 한 번도 문화예술계가 발전적으로 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이재명 대표를 뭐 좋아하는 큰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고. 가장 큰 이유는 그거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인간적인 면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뭐 성남시장 했을 때 경기도지사 했을 때 펴왔던 정책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무슨 웹툰 같은 거가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악마라고 하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하면서 한 일이 뭐냐. 애들 도시락 챙겨주고 도시락에 과일 넣어주고 돈 없어서 학교 못 오는 애들 집까지 도시락 배달해주고 이거 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아마 예술인들이 그쪽에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에 들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제 욕국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말 나온 대로 이제 탄핵 국면이기도 하고 바람이 이제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좀 어떤 세상일 것 같으세요? 왜냐면 형님이 저는 솔직히 영화도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 안에 모든 이야기와 서사와 모든 것들이 담겼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영화는 어떤 영화일 것 같은지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복수극일 것 같아요. 왜 그 뭐죠? 내부자들 거기 보면 이병헌이 그 여성분 차에 태워 부르잖아. 너 나랑 영화 하나 하자. 복수극으로 가자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복수극이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다 봤죠? 못 봤어요. 첫 번째가 복수는 나의 것, 그 다음에 올드보이, 그 다음에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 봤어요. 친절한 금자씨 봤어요. 잘 됐네. 그 얘기만 하면 되거든.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에는요, 딸을 잃은 아버지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근데 딸이 되게 어린 딸인데 유괴돼서 죽었어. 그 시체를 보고 눈이 뒤집힌 아버지가 직접 살인마를 돌면서 사람들 막 쑤시고 다녀요. 그게 복수는 나의 것의 내용이에요. 박찬욱 복수 3부작의 첫 번째 영화고, 자, 두 번째 영화 올드보이예요. 올드보이 뭐 다 아시죠? 올드보이는 17년 동안 갇혔던 남자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나를 가둔 찾아서 복수하려고. 맞아요. 자, 친절한 금자씨 뭐죠? 그러니까 올드보이의 복수도 역시 막 펄펄 끓는 복수야. 너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뼈 조각 하나 찾지 못할 거야. 왜냐면 내가 다 씹어 삼킬 테니까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복수 3부작 마지막 영화에 친절한 금자씨에 와서는 이 복수가 굉장히 이성적인 복수로 바뀌어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체계화되고,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 봐서 알겠지만 거기서 최민식은 어린애들을 유기해서 죽이는 게 취미인 진짜 인간 개말종이잖아요. 근데 금자씨가 어떻게 해요? 막 찢어 죽여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안 그러잖아요. 일단 이 사람들한테 당한 피해자들을 다 불러 모아. 그리고 자, 당신들이 여기서 사적 복수를 원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경찰에 넘기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씩 다 찌르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극도로 차가운 복수야. 앞에 두 편은 진짜 막 화라산 같은 복수였다면 이 세 번째 친절한 금자씨는요 친절한 복수극을 보여줘요.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 맞아요. 그러면서 금자씨가 그 복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놔버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연계 남자도 만나고 막 더 어떻게 삶이 풍성해지잖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친절한,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친절한 이재명 씨 뭐 이런 그런 느낌인 건데. 그렇죠. 그 복수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걸 개인적인 기준으로 안 골랐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뭐 했던
이런 거 말고 그게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그렇죠. 정적을 제거하려는 네. 그런 거 말고 사실 근데 윤석열은 당한 것도 없는데 복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 같아. 그렇죠. 두려우니까. 네. 이건 사실 독재 드라마에 더 가까운 것이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좀 더 넓게 봐서 얘네들은 없어지는 게 대한민국 발전에 낫겠다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주저없이 씨를 말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악마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적폐청산.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권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저는 뭐 물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물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키워준 거는 내내 실책이죠. 맞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만한 태평성대가 있었나 우리에게? 트럼프같이 미국 대통령인데 우린 전쟁 걱정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그리고 기생충 같은 영화가 아카데미를 쓸어버렸어. 세상에 그런 융성기가 어딨어 대한민국에. K-팝 막 미친듯이 나가서 막 방탄소년단 막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막 국위선양 해왔잖아요. 큰 불만은 없어. 다만 가장 아쉬웠던 건 그거예요. 왜 이 사람 복수를 하지 않지? 어떤 통쾌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힘으로 대통령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등에 노무현을 업고 있었잖아요. 그럼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당신한테 표를 준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을 것 같아? 복수를 좀 해. 근데 안 하더라고. 근데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수는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쉽게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탄핵 때 촛불 시민들이 원했던 갈망은 네. 사실 적폐청산이었죠. 맞아요. 그게 사실 표현하자면 시대 정신이었고 네. 그런 촛불이 이제 문 대통령을 만드신 거고 근데 네. 저도 뭐 굳이 지금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고 뭐 그럴 방송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고쳐야 되는데 네. 기둥 빼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느낌? 예. 그냥 굳이 저는 표현을 하자면 맞아요. 예, 전 그런 느낌입니다. 그걸 갈아 끼워다 써야 됐어요. 그걸 갈아 끼웠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겪을 일도 없었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런 선비들은 꼭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진보 진영에서 또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그런 선비의 세상은 충분히 맛을 봤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네. 민주당에서 이제 집권플랜본부가 네. 출범을 했어요. 아시죠, 형님? 알죠. 네, 김민석 수석을 포함한.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문화 세미나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DJ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지원은 빵빵하게 하되 네. 간섭은 최소화한다. 네. 그 모토로 이제 문화예술계에 막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영화, 뭐 문화, 예술 이런 쪽에서. 네. 저는 대중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파란 물결 민주당 쪽으로 표를 오게 하려면 그런 정책들과도 잘 연계가 돼야 또 어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서울의 봄 같은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저쪽에서 무슨 뭐 박정희 같은 영화를 또 하나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럼 결국에는 또 이게 진영 싸움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좀 더 우리 쪽으로 파란 물결 쪽으로 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저는 너무 쉽다라고 생각해요. 쉬워요. 네, 일단 나는 윤석열이 아니다라는 것만 강조하시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립영화 지원 예산 그리고 지방 소도시에 있는 많은 영화제들 있잖아요. 사실 이게 영화라는 건 종합문화예술이에요. 종합문화예술. 네. 연극계에 있는 배우 데려다 쓰고 그리고 원래 드라마 작가 하던 사람들 불러다가 시나리오 작가로 쓰고 또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독립영화 감독들 데려다가 쓰고 뭐 가수도 하고 네, 가수도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딱 해서 자본을 만나서 만들어진 예술이라는 거죠. 만드는데 2년, 3년, 5년, 1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 만큼 투자되는 자본도 엄청나게 많고 회수할 수 있는 자본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유치한 영화들 진짜 많이 나왔죠. SF인데 이게 왜 SF야? 라고 생각됐던 영화들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내추럴 시티라든지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문화는 토양이 다소 빈약해. 그러니까 좋은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 거 아니에요. 블레이드 러너 알죠? 블레이드 러너 명작이에요. 리들리 스콧이 만든 SF 영화의 영원한 고전인데 그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리들리 스콧이 미쳐가지고 시나리오 쓴 게 아니야. 원작 소설을 뜯어 고친 거야. 유명한 영화들은 대부분 다 원작이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그런 게 약해.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세기 넘어오면서 그걸 뭘로 극복을 했느냐 그러면 웹툰 기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 나름의 강자였던 쪽에서 문화들을 뽑아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야 될 건 문화계 뭐 예술계 이래가지고 그냥 영화계에 딱 지원을 빡 해주고 이런 게 아니야.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영화제 살리고 독립영화계 살리고 연극계 살리고 출판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좋은 영화는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네. 저는 근데 K-팝 쪽은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나중에 김영대 박사 불러서 물어보세요. 아, 네네. 영대월든가. 네. 망했어요. 영대랜드 망했습니다. 아, 영대랜드. RIP 영대랜드. 어쨌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거의 그대로 따라오되 저는 조금 더 밑바닥을 다져주는 정치인이 좋을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네, 기초 토양을. 대표적으로 독립영화계. 독립영화계는 지금 말라 죽기 직전이에요. 윤석열에서 또 예산 삭감을 했다면서요? 예산 다 삭감해버렸고 30%로 깎아버렸고 그리고 이제 각종 영화제들 있잖아요. 사실 이게 지역 경제에서 살리고 진짜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근데 다 날라갔어. 한국영상진흥원 거기 지금 이사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김재련이에요. 아, 김재련. 내가 아는 그 김재련. 박원순 시장 모함했던 걔. 걔가 박원순 시장 그렇게 되고 나서 바로 다음에 간 데가 한국영상진흥원에 이사로 갔어요. 거기 진짜 할 일 없거든? 꿀보지게 연봉은 1억이 넘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가서. 사인 몇 번 하면 돼. 더 편한 게 감사야. 감사. 이런 애들은 하는 일이 없어. 관용차 타고 출근해서 아마 사무실 이렇게 넓을 거야. 이런 사무실 앉았고 결제 서류에 사인 한 2번 하고 법인카드 쓰겠지. 이런 꿀보지게 넣어주는 거야. 이런 짓만 안 해도 돼요. 윤석열이 워낙에 조져놨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해도 돼. 네, 그리고 독립영화, 출판계, 연극계 이런 데 좀 빵빵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광고! 2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열심히 많이 하십시오. 예. 우리 음식 먹으면서 하는데 너무 느끼하잖아요. 요럴 때 이 100% 사과즙 소화 잘 되는 맛이죠, 형님. 한 잔 받으세요, 이거.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이고요. 이거 대한뉴스에도 광고가 있나요? 대한뉴스에 광고도 나왔는데 저도 하나 먹고 5번 까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진짜 1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 정도로. 근데 100% 사과즙이라 진짜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100% 청송 사과즙으로 만든 사과즙이니까요. 구매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잔 먹고. 살 때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정치 오락실이라고 적어야 돼요? 배송 메시지? 네, 맞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정치 오락실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 광고는 아임굿입니다. 이게 뭐냐? 딱 2가지만 알면 돼요. 활력에 좋다. 활력에 좋다. 활력에 좋다 보니까 여기에 성분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미나리, 사양 벌꿀, 패션 후르츠 이런 과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숙취 해소에도 좋다. 미나리가 숙취 해소에 좋은 맛이죠. 미나리가 숙취 최고죠. 미나리 추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평소에는 활력 음료를 마셔도 되지만 음주 전후에는 숙취 해소로도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소에 소주 형님 2병 반이잖아요. 요걸 먹고 소주를 먹는다. 3병 반이 되는 거예요. 와우. 진짜로. 그 정도 여러분들. 아임굿이 진짜 유명한 제품인데 이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걸 먹어본 분들이 실제로 몸이 느끼는 후기들을 그렇게 많이 적어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평소에는 생생활력, 그렇습니다. 음주에는 숙취해소. 딱!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마시니까 활력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 업종 하시는 분들은 막 밤새서 운전, 그런 분들이 차에 그렇게 쟁여놓고 먹는다. 엄청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임굿은 쿠팡이나 네이버로 사면 가격이 비싸요. 사장님이 완전 진보 지지자시거든요. 민주진영 또는 정치오락실을 통해서 구매했다고 하면 40%까지 할인. 40%나 할인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6,000원에 사는 거예요. 꼭 민주진영을 통해서 아래 나가시는 번호로 문자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먹으니까 맛도 있네. 과채 음료를 만들어서 달달하고 좋아요. 이게 이제 저처럼 편식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야채류를 잘 안 먹는데 이렇게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잠 깨려고 뭘 드시냐 그러면 믹스 커피 있죠. 차에다가 그 전 타놓고 미니포트 하나 맞아요 물 끓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계속 마시는 거 건강에 얼마나 안 좋아. 이런 거 하나씩 한 박스씩.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임굿이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광고는 바로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세. 아니 너무 광고 하루도 전에 뿌리고 있어요, 형님.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장시간 편집하다 보면 이 직업병 같은 건데 저 여기 피부만 달라요. 이거 마우스를 하도 잡으니까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께서는 다른 거 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왼손파입니다. 왼손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쪽 손만, 마우스 손만 이러는데 간지러서 긁기도 많이 하고 막 터지고 막 이러는데 글루타셀 덕분에 탈출했잖아.
특히 가을철에 여러분들 피부가 건조하고 답답하죠. 이럴 때 사람이 습관적으로 긁는다고. 샤워하고 나와서 온도차 때문에 아우 간지러 막 이러잖아요. 피나는데 막 계속 긁고 막 이러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 이 글루타셀 가려운 부위에 이렇게 분사 형태거든요. 스프레이처럼 뿌려주시면 되는 건데 민감해진 피부는 절대 긁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셀이라는 제품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야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열을 받았다, 아니면 뭐 가렵다, 뭐 건조하다 이럴 때 전부 다 글루타셀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거 피부에 뿌리는 건데 믿어도 되는 상품 맞아? 이런 신뢰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글루타셀이 연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고요. 약국에서 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약국에서 판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부작용으로 죽을 일은 없다. 맞습니다. 약국에서 팔 정도면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여러분들 제품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셀이 벌써 9주년을 돌파해서 지난달에는 이제 33% 할인 이벤트를 했는데 11월 달부터는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여기 지금 거업 형님이 들고 계신 요거 요게 대용량인데 크다. 요걸 하나 사면 요 휴대용을 준다.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샤워하거나 화장 가시기 전에 칙칙 뿌리고 화장하시면 좋고 요거는 핸드백이나 이런 데 넣어갖고 휴대하면서 차 안이나 이런 데서 가렵거나 뭐 건조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 그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된다. 요즘에 러닝 취미이신 분들 많은데 러닝 하다 보면 또 자외선 많이 받고 그럴 때 흘리고 간지럽잖아요. 그럴 때 차에 탁 타서 뿌려주시면 되겠다. 글루타셀 문의는 쿠폰 없이 1644-8312로 문의하시거나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 또는 유튜브 저희 정치월합실 하단이나 고정 링크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나 지금 고업 형님이랑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그래서 시청자 질의응답 여러분들 좀 진행을 하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재미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시청자 질문은 거업 형님한테 사전에 공유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다소 민감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럼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님께서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책 하나만 추천해달라.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책이요? 영화 말고 책.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수사님. 예전에 리즈 시절에 밴드 하실 때 잘 부르던 노래는 뭡니까? 뭐야 이거? 이런 게 막 나옵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이 막 나와요. 디퍼플의 솔저 오브 포춘? 팝송. 팝송이죠. 팝송만 부르세요? 저는 밴드 할 때만 해도 20대였으니까 겉멋에 찌들어서 우리나라 노래는 잘 안 불렀어요. 우리나라 노래 불렀다면 하나 정도 뭐 있을까요? 하나 정도. 전 승철이 형 되게 좋아했어요. 이승철. 또 부활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좋아했습니다. 근데 윤상현 씨가 자꾸 나와서 불러버리는 바람에 제 최애곡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윤상현 씨. 드라마 그거. 너무 밈화돼버린 것 같아서 이러면 내가 좋아할 수 없지 이러고 치워버렸죠. 좋습니다. 봉구빵구님. 전투모 사이즈가 궁금합니다. 58호 쓰다가 전역할 때 되니까 살쪄가지고 60호까지 늘어났더라고요. 60호. 60호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제가 54호였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딱 봐도 머리가, 그러니까 뭐 머리 폭이 좁은 스타일이잖아요. 장두형이라 그러는데 이런 얼굴. 그래요? 아시안 핏이라 그래가지고 좀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보통 모자 호수가 커요. 형님 어쨌든 60호까지 늘어났다. 58에서 60. 자, 유미정님. 거의 없다에게 김어준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방송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끝인데? 끝이에요? 쌍남자. 쌍남자. 윤석열 대통령이 개쌍남자거든요. 근데 김어준 공장장은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개쌍남자와 상남자. 뭐 그렇게 느끼신 포인트가 있을까요?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황희두가 그럴 때 멋있던데 딱 같이 밥을 먹어요. 술을 친하게 한잔해요. 나도 모르게 계산을 딱 하더라고. 희두가? 계산이 돼 있어. 그러면 야 남자네. 이제 네가 형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남자인데? 뭐 그런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어떤 포인트였는지. 사실 상남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지점은요 보통 돈 쓸 때 나와요.
그건 맞지. 아, 그건 맞아요. 맞는데 나는 이 양반이 같이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보고 느낄 때 정말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자기 안에 이게 너무나 굳건해서요. 이게 뭐 그냥 어떤 그런 소신과 신념, 네, 철학. 네, 그게 완전히 완성이 돼 있어. 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거만해 보이는 게 있지.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간 꼰대로 보이는 면도 없잖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전 그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김영대님께서 매불쇼 4인의 영화평론 중 가장 정치적 발언이 많고 정치 유튜브도 가장 많이 출연하시는데 혹시 나중에 정치할 생각이 있는지? 전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영화평론과 정치 발언은 좀 분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약간 정치평론보다는 영화평론에 거의 없다 형님의 모습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죄송한, 남겨주신 분께는 되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영화평론과 정치 발언, 일단 경계가 희미해요. 어디부터가 정치 발언이에요? 그치, 뭐 명확한 경계선을 긋자면 말을 하다가 정치인 이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정치 발언입니까? 그리고 정치하고 영화를 분리해서 따로 하나만 평론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시청자들 너무 독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실을 어떻게 해, 사실을. 자, 보세요. 어떤 시대 배경이 아예 거세되어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자, 그냥 주인공들만 나와. 근데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겠어. 이런 영화는 보통 망작이 돼요. 우리가 명작이라고 부르는 영화들, 택시 드라이버. 잘 모르시겠지만 택시 드라이버는 로버트 드니로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뉴욕의 뒷골목에서 택시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창녀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범죄 조직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소녀를 구해온다는 내용이에요. 뭐 테이큰이니 뭐 이런 영화들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택시 드라이버에서 출발한 영화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택시를 몰다가 갑자기 미쳐서 총질을 할까? 베트남 참전용사예요. PTSD에 시달리는 거야. 그리고 전투가 끝나고 나오니까 너무 격렬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평화로워지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결국은 내가 총질을 해야만 뭔가 안정감을 찾게 되고 왠지 꼭 해야만 될 것 같고 누구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베트남 전쟁이라는 시대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을 다 빼버려봐요. 무슨 영화가 됩니까? 그냥 미친 사이코가 나와서 총질하는 영화밖에 더 되겠냐고. 그러니까 영화는 굉장히 정치적인 콘텐츠입니다. 두 개 분리가 안 돼요. 이건 마치 빵을 다 구워놨는데 거기서 밀가루만 빼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치오락실 구독자 마이너스 1 지금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제 탓이잖아요. 정치오락실 탓은 하지 마시고. 정치오락실은 구독해 주시고 거의 없다 채널 가서 내 채널 와서 구독 취소를 근데 아니 진짜로 이건 농담이고 거업형님의 이런 솔직한 매력이 또 많은 또 응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팬덤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트리플 A님이 AAA 오토바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신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좀 괜찮은데 질문. 법 개정이 필요하죠. 지금 라이더로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 라이더로서. 근데 제가 이런 말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는 취미로 타는 사람이고 다 합쳐봐야 한 달에 오토바이 타는 시간이 뭐 다 합쳐봐야 뭐 한 10시간, 20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달 음식 같은 거 하나 시키면 그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오토바이 탄다고요. 보통 건으로 따지면 4, 50건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는 건 그냥 생활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취미로 타는 주제에 뭐 법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하면은 누군가는 보시기에 굉장히 상처받으실 거예요. 다만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배기량에 따라서 도심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좀 출입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너무 작은 오토바이 뭐 120cc짜리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배기량에 따라서 좀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CC가 높은 것들은 갈 수 있게 충분히 차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고속도로까지 오토바이가 들어서 설치면은 차는 어떻게 운전하나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건데 여러분 제가 받고 있는 바람과 앞으로 이대로 이륜차 관련해서 법이 개정될 확률은 제로예요. 그냥 형님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생각일 거야. 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 만드는 양반들이 이륜차를 이렇게 깔아보기 때문에 뭐 얘네를 위해서 법을 개정해 웃기고 있네.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뭐 맨날 그 속도 위반한다고 지랄지랄 하는데 번호판도 앞뒤로 번호판 많은 거 이거 법 개정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안 하잖아. 안 해. 그러네. 안 할 거야.
그리고 라이더분들 그냥 지금까지 약간 법의 뒤편에서 타는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편할 때도 있어. 저는 지금은 큰 불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취미로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좀 그런 시선은 좀 위험해 보여요. 배달 노동자분들 중에 안타깝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의 죽음이 지나치게 희화화되고 조롱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라이더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네. 그렇게 좀 희화화를 네. 하는 물론 저는 차도 운전하기 때문에 정말 타고 가다 보면 오토바이 이런 게 그게 있어요. 있죠? 네. 있죠? 있어요. 네. 저도. 다만 그게 그 사람들이 죽어도 되는 잘못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인식을 좀 제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이 죽은 일을 가지고 뭐 잘 죽었다느니 이렇게 죽은 건 자연사라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런 부분. 네, 전 이거에 관해서 혐오금지법이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혐오. 네, 오토바이 고속도로 안전하고 상관없어. 이런 거 관련해서 이걸 조롱하고 혐오하는 글을 남긴 놈들이야말로 좀 경범죄라도 물었으면 좋겠어. 남의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조롱합니까? 잘 죽었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이게 통과하지? 너무 놀라워. 좋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예. 충분히 답변 되셨을 것 같으니까 시청자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정치오락실 오늘 나오셨는데 또 거우평님의 네. 파급력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예. 좀 쪽팔리지 않게 조회수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저희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인데 뭐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방송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형님이 뭐 또 하고 싶었던 얘기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좋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순환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사람이 겪은 고통을 우리가 함께 분노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릴 판단을 우리가 앞서서 판단하지 맙시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거 그러네. 의미가 있네. 우리가 원하는 걸 이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분들이나 우리가 그동안 되게 원했는데 못했던 것들은 이재명은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지를 하고 있다면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혹은 함께 지지하지만 약간은 다른 노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가 같이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하지 말자고요. 이재명 대표의 명태균이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지라는 건 생각해볼 지점이 많네. 판단의 기준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추앙하는 얘기가 아니라 꼭 이렇게 태클 들어오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판단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출연해주신 거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치오락실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연말 다가오는데 정치오락실의 새로운 목표 바로 연말까지 구독자 5만 돌파하기. 인터뷰 채널에 있어서 구독자의 영향력은 다양한 패널을 섭외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치오락실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되는 거 아시죠? 안 누르신 분들만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